2125년, 정확히 100년 후입니다. 그때의 역사학자들은 지금 이 순간을 뭐라고 부를까요? 2020년대 인류 역사의 세 번째 대전환점. 첫 번째는 1500년대 대항해 시대, 두 번째는 1900년대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저는 지난 30년간 단 하나의 질문에 집착해왔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살아남고 어떤 나라는 사라지는가? 로마가 무너질 때 비잔틴은 살아남았습니다. 명나라가 멸망할 때 조선은 버텼습니다. 소련이 해체될 때 한국은 도약했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 법칙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한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나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질문이 틀렸습니다. 강대국은 20세기 단어입니다. 21세기는 필수 국가를 묻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분별력 있게 내다보는 국민은 이미 도약의 발판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세 가지를 증명하겠습니다. 첫째, 왜 지금이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인가? 둘째, 왜 한국은 이미 준비된 나라인가? 셋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단 하나의 선택. 일부, 제국의 붕괴는 끝이 아니라 재배치다. 476년,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죠. 세상이 끝났다. 하지만 역사학자는 압니다.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배치였습니다. 로마가 무너진 자리에서 태어난 것들. 비잔틴 제국, 1000년간 지속. 이슬람 문명, 과학과 철학의 황금기. 봉건 유럽, 근대 국가의 씨앗. 중요한 사실 하나. 패권 교체는 강한 나라가 약해질 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흔들릴 때 시작됩니다. 1900년 영국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흔들렸습니다. 증기선에서 전기로, 석탄에서 석유로, 식민지에서 민족국가로. 그 틈에 미국이 들어왔습니다. 1990년 소련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시스템이 균열됐습니다. 그 틈에 중국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미국 재정적자 35조 달러, 정치 양극화 역대 최고, 동맹 신뢰도 2000년 대비 40%, 중국 생산 가능 인구 2050년까지 2억 감소 예상,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GDP 대비 280%, 청년 실업률 공식 20%, 실질 추정 40%, 유럽 에너지 자립도 30% 미만, 국방 미국 의존도 75%, 인구 고령화 세계 1위, 달러 결제 비중 20년 내 최저, WTO 분쟁 해결 기구 사실상 정지. 이게 약함이 아닙니다. 재배치입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이럴 때 작지만 준비된 나라가 올라온다. 2부, 세계는 지금 작은 거인을 찾는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미래의 강대국은 미국 2.0이나 중국 2.0일 거야. 틀렸습니다. 21세기 패권은 하나의 제국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대신 노드 국가 시대가 옵니다. 노드 국가란 네트워크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점. 없으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 한국은 2026년 현재 강력한 IT 인프라와 고도화된 규제 체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신뢰받는 핵심 노드 국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1. 베네치아 1200년대에서 1600년대. 인구 10만 명. 유럽과 아시아 무역의 70% 통제. 복식부기, 은행 시스템, 보험제도 발명. 2. 네덜란드 1600년대에서 1800년대. 인구 200만 명. 세계 무역의 50% 장악. 주식회사, 증권거래소, 국채 시스템 창시. 3. 영국 초기 1700년대에서 1850년대. 인구 1000만 명, 중국의 40분의 1. 산업혁명 주도. 근본위제, 국제법, 자유무역 정착. 4. 일본 메이지 1868에서 1920년대.
아시아 유일 서구 기술 흡수 성공. 1905년 러시아 격파. 비서구 최초 산업국가.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이들은 인구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자원대국도 아니었습니다. 군사대국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하지만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신뢰를 중재했습니다. 기술을 먼저 장악했습니다. 문화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자신의 체급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베네치아는 로마처럼 영토를 넓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항구를 장악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스페인처럼 식민지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융을 지배했습니다. 영국은 나폴레옹처럼 대륙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다를 통제했습니다. 일본은 청나라처럼 땅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노드가 되라. 제국이 되려 하지 마라. 삼부, 한국, 통계를 거부한 나라.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존재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1945년 해방 당시 1인당 GDP 세계 최하위권, 문해율 22%, 전력 생산량 북한의 10분의 1, 산업 기반 제로. 1950년 한국전쟁, 전 국토의 80% 파괴, 인구의 10% 사상, 인프라 완전 붕괴로 최악의 조건. 1960년대 주변 4강, 미국, 소련, 중국, 일본 모두 한국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 강함. 지정학적 완충지대.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은 이미 3번 사라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1인당 GDP 세계 28위, 첨단 기술 수출 세계 5위, 문화 영향력 아시아 1위, 글로벌 탑10, 민주주의 지수 아시아 2위, 국가 신용 등급 AA 이상, 특허 출원 인구 대비 세계 1위. 도대체 어떻게? 저는 이걸 압축 학습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3가지 숨겨진 능력. 첫째, 실패를 오래 끌지 않는 문화. 1997년 IMF 때 금모으기 운동. 2년 만에 외채 상환. 5년 만에 세계 11위 경제. 2020년 코로나 때 K방역 모델. 3개월 만에 시스템 구축. OECD 경제 회복 1위. 다른 나라들은 그리스 10년간 위기 지속. 일본 잃어버린 30년. 러시아 소련 붕괴 후 20년 침체. 두 번째, 외부 모델을 빠르게 흡수하는 능력. 반도체. 1980년대 기술 도입. 1990년대 세계 3위. 2020년대 세계 1위 메모리. 조선. 1970년대 시작. 2000년대 세계 1위. 20년간 세계 점유율 40%. 문화. 2000년대 한류 시작. 2020년 BTS 기생충. 2024년 콘텐츠 수출 140억 달러. 세 번째, 위기 때 집단적으로 방향을 트는 DNA. 이건 단순한 빨리빨리 문화가 아닙니다. 이건 600년 조선왕조가 쌓은 유교 관료 시스템. 36년 식민지가 남긴 생존 본능. 70년 분단이 만든 위기의식. 이 모든 게 압축된 역사적 자산입니다. 한국은 실패에서 배우는 속도가 다릅니다. 사부, 가장 위험한 적은 우리 안에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이상한 집단 최면에 걸려 있습니다. 우린 작은 나라야. 인구가 적어서 한계가 있어. 미중 사이에 끼어서 어쩔 수 없어. 이미 늦었어. 저는 전 세계 50개국을 연구했습니다. 단언컨대 한국만큼 자기 과소평가가 심한 나라는 없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인구, 한국 5,100만, 세계 28위, 네덜란드 1,700만, 스위스 870만, 싱가포르 590만, 이스라엘 950만. 이들은 모두 작다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자원, 한국 에너지 수입 의존도 95%, 일본 96%, 독일 60%, 영국 40%, 과거 100%. 자원이 없어서 망한 나라보다 자원이 많아서 망한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사우디의 과거.
지정학. 우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 그럼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 사이, 벨기에는 프랑스와 독일 사이,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 이들은 위치를 저주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역사의 잔혹한 진실. 나라가 망하는 건 조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가능성을 포기할 때 망합니다. 1980년대 아르헨티나. 한국보다 부유했습니다. 우린 유럽 수준이야 라고 자만했는데 2025년 1인당 GDP 한국의 3분의 1 수준. 1960년대 필리핀. 아시아 2위 경제. 우린 미국 친구야. 방심했는데 2025년 1인당 GDP 한국의 10분의 1 수준. 한국의 가장 큰 적은 중국도 일본도 아닙니다. 우린 안 되라는 집단 무기력입니다. 5부. 2025년에서 2045년 20년의 기회.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뭘 해야 하는가? 저는 앞으로 20년을 역사의 결정적 20년이라고 부릅니다. 왜 20년일까요? 2025년 미중 패권 경쟁 정점. 2035년 중국 인구 본격 감소. 2045년 새로운 글로벌 질서 정착. 이 20년 안에 모든 게 결정됩니다. 21세기 노드 국가의 4가지 조건. 1. 기술 통제력. 단순 생산이 아니라 표준을 만드는 힘. 2. 시스템 신뢰도.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제도. 3. 인재 흡입력. 세계 인재가 모이는 생태계. 4. 문화 영향력. 소프트 파워로 연결하는 능력. 놀라운 사실. 이 4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는 전 세계에 5개뿐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 중국은 시스템 신뢰도 부족. 인도는 기술 통제력 부족. 브라질은 문화 영향력 부족. 러시아는 모든 영역 약화. 한국은 이미 문턱을 넘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이 4가지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고 있는가? 지금 한국은 퍼즐 조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조리법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6부. 2125년에서 온 편지. 2125년. 100년 후. 그때의 역사학자는 이렇게 쓸 겁니다. 21세기 초반, 세계는 두 갈래 길에 섰다. 하나는 힘의 경쟁. 미국과 중국이 선택한 길. 다른 하나는 연결의 중재. 작지만 신뢰받는 나라들이 선택한 길. 그중 대한민국은 특별했다. 그들은 가장 시끄럽지 않게,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움직였다. 반도체로 기술을 잡았고, K 콘텐츠로 문화를 연결했고, 민주주의로 신뢰를 쌓았고, 혁신으로 인재를 모았다. 2045년 새로운 질서가 정착될 때 한국은 빠지면 안 되는 나라가 되어 있었다. 역사는 묻지 않습니다. 그때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니? 오직 이것만 묻습니다. 그 순간 너희는 어떤 선택을 했니? 저는 역사가입니다. 과거만 연구하지 않습니다. 아직 쓰이지 않은 미래의 역사를 읽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을까요? 놓칠까요? 그건 정부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당신이 우린 안 되라고 말하는 순간 역사는 그렇게 기록됩니다. 당신이 우린 할 수 있어라고 믿는 순간 가능성이 열립니다. 100년 후 당신의 후손이 물을 것입니다. 2026년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 조상들은 뭘 했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응원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는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용기를 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해안을 응원합니다.